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족자카르타 여행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12시간 동안 렌트카를 빌려서 족자 여러 곳을 돌아볼 거예요. 기사님이 직접 운전을 해주실 거고, 기사님 식비 팁, 기름값 포함 60만 루피아, 하나로 약 54,000원 정도에 예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세계 최도의 불교 유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보로부두르 사원이에요. 오늘도 아침 햇살이 벌써 강한 거 보니까 더위와의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보로부두르 입장권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사원 주변만 둘러보는 티켓과 실제 사원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티켓인데요. 저는 당연히 사원 위로 올라가는 템플 스트럭처 티켓으로 예약했습니다. 입장료는 1인당 45만 5천 루피아, 하나로 약 4만원 정도였어요. 이 티켓에는 가이드비와 사원의 바닥 보호를 위한 전용 샌들, 우파낫도 포함되어 있으니 관람 마치고 우파낫은 기념품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보로부두르는 사원 위로 아무 때나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원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1시간 단위로 시간을 정해서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오전 9시 30분 세션을 예약했습니다. 9시 30분 예약이라고 9시 30분에 딱 맞춰서 입구로 오시면 안 돼요. 집결지에서 가이드와 만나야 되는데 사원 입구에서부터 넉넉 잡아 15에서 20분 정도 걸리니까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보로부두르는 사원인 만큼 복장 규정이 있는데요. 짧은 반바지를 입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롱을 둘러서 무릎을 가려야 합니다.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직접 이렇게 둘러주셨어요. 예약한 티켓을 수령하고 이렇게 손목에 둘러주고 출발합니다. 여기가 땅만 돌아볼 수 있고 여기가 여기서 이제 전동 카트를 타고 집결지로 이동합니다. 규모가 큰 관광지답게 입장 동선도 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수궁라오, 자바오로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집결지입니다. 여기서 전용 샌들 우파낫으로 갈아 신고 가이드 배정을 기다립니다. 저 멀리 드디어 보로부두르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까이에서 본 보로부두르는 사진으로 볼 때보다 훨씬 더 묵직합니다. 돌을 층층이 쌓아 만든 거대한 산 같은 느낌이에요. 아래쪽은 네모난 단으로, 위쪽은 둥근 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 자체가 불교의 세계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벽면을 따라 이어지는 부조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불교 이야기뿐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까지 세밀하게 담겨 있다고 하죠.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지만 하나하나 자세히 보려면 사실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이 생각보다 가파르고 돌계단 특성상 발밑도 잘 봐야 해서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바닥을 자세히 보면 돌의 모양이 제각각인데요. 이게 대충 돌을 깔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돌에 홈과 턱을 만들어서 서로 퍼즐처럼 맞물리게 쌓은 거예요. 1000년도 훨씬 전에 이런 방식으로 거대한 석조사원을 만든 거죠. 여기도 목이 없는 불상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보로부두르의 상징 같은 풍경이죠. 수많은 스투파가 중앙에 큰 스투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격자처럼 뚫린 돌 사이로 안쪽 불상이 보이기도 하고요. 1000년이 넘는 시간을 버틴 공간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꽤 인상적입니다. 저 멀리 자와의 풍경도 한눈에 들어오고요.
가사한 모든 욕구를 다 끊어. 너무 좋은데 체력이 좀 안 따라준다. 이렇게 한번 딱 보고 나면 좀 쉬어줘야 돼. 보로부드르 관람을 마치고 점심 먹으러 이동했습니다. 아침부터 걸었더니 슬슬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케이팅 카페. 에어컨은 없겠어요. 식당은 대나무와 목재를 많이 사용한 오픈형 구조라서 현지 분위기가 제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는 에어컨보다 자연풍이 더 잘 어울립니다. 여행 왔다는 느낌도 더 강하고요. 여기 좋다. 밥 먹자 여기서. 여기 앉자. 너무 좋지. 진짜 좋지요. 맞지? 맛도 있으면 좋겠어. 여보, 카사바칩이 기본으로 제공되네요. 시원하니까 그렇겠지. 마셔봐. 리치티가 먼저 나왔습니다. 주문한 음식도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죽순 룸피아. 이건 미고랭입니다. 접시에 담긴 모양도 꽤 깔끔하네요. 추가로 소갈비와 가지 요리를 시켜봤습니다. 한상 가득 많이 시켰습니다. 이거는 에스쿠시란 음료인데 멜론과 어린 코코넛 과육에다가 라임과 바질 씨드를 넣어 만든 음료예요. 달콤하면서도 라임 때문에 상큼해서 더운 날 마시기 딱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폭풍우비을 보고 계십니다. 죽순 룸피아는 발효가 된 탓인지 암모니아 냄새가 나서 다 먹지 못하고 남겼습니다. 식사 후에 루아 커피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카페에 방문했습니다. 말린 원두를 직접 구경하고 설명을 들었어요.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생산국이기도 하고요. 이 루아 커피가 굉장히 유명하죠. 안녕하세요. This is for to peel the skin. And for 절구로 분쇄하는 과정, yeah, we peel 그리고 로스팅하는 과정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and then lumpang. And then this is for to roasting machine here. 20 minutes we roasting by gas and electricity. Yeah. And then the animal. 그리고 사양 고양이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But in here we 너무 지쳐 보여서 so the coffee we call it is 너무 마음이 짠했습니다. In recent years, it's become the talk of dinner tables, bars, and cafes around the world for those who can afford them. At that cost, you can have 그리고 루아 커피를 한 잔씩 마셔봤습니다. it's up to £60 a cup in America. And from that, every coffee cup in the world basically realised if they wanted to get precedence on their company, copied the back as well. 엄청 부드럽다. 부드럽고 마지막 맛에 이제 약간 산미도 있고 우리가 좋아할 만한 맛입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은 오늘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 무라피와산 지프 투어입니다. 간판에서도 느껴지지만 여기서는 투어 자체가 하나의 대표 액티비티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웃는 게 아니에요. 사실 조금, 아니 많이 무서웠어요. 설마 튕겨나가지는 않겠지? 라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일어서서 가는. 무라피산은 족자카르타 북쪽에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도 가장 활동적인 화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름인 무라피도 자바어로 불의 산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무라피 화산은 평소에도 용암돔이 만들어지고 무너지면서
화산재와 뜨거운 가스와 암석이 3m를 쓸고 내려오는 화쇄류가 반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투어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 무라피 분화의 흔적을 보여주는 장소들부터 둘러봅니다. Satu ayam, ani 불량. 여기 저번에 여기 두 사람 죽었어요. 벽면의 사진과 설명을 보면 과거 분화 당시 이 지역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벙커네, 벙커. 이곳은 칼리아덴 벙커입니다. 대피용 벙커인데요.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밖에서 볼 때보다 입구가 더 묵직하고 분위기도 확 달라집니다. 여기 벙커요. 2001년만 이 벙커는 2005년부터 사용되었다고 해요. 2002년 여기 사람 죽었어요. 그 사람. 화산재 때문에 다게 녹았구나. 2010년 분화 때의 용암이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2010년. 그리고 2006년 분화 때 2명이 이곳 벙커에서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내부는 어둡고 공기가 서늘해서 잠깐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실제 비상 상황을 대비하던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왜 하도 안 보이네. 그거 코에서 안 보이는구나. 화산 분화구를 보기 위해 산 위로 올라가 봅니다. 저 멀리 보이는 4km. 산이 바로 무라피 화산입니다. 여기서 4km 떨어져 있다고 해요. 화산의 모습이 잘 보이지는 않아요. 가이드 말에 따르면 무라피 화산은 아침에 와서 관람을 해야 정말 멋지게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 아래 보이는 계곡 따라 용암 화산재가 흘러내려간 길이라고 합니다. 여기 고향 여기 집이요. 여기 집이요. 여기 이라만 상수와 집. 무라피 화산은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칼리아댐 쪽으로 내려오던 것과 달리 외양간? 현재 활발한 용암 활동은 주로 산의 남서쪽에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가이드의 설명으로는 이렇게 용암이 조금씩 계속 분출되는 상태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정상에 쌓인 용암돔이 무너지면 뜨거운 화쇄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라피는 지금도 계속 감시되고 있는 활화산입니다. 여기는 오토바이 화산재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는 오토바이 그거 뭐지 용암이 때문에요. 안 똑같아요. 여기 400도 여기는 2000도. 안 틀려. 저번에 2010년 전에 여기 화산재만요. 밤에 이렇게요. 여기 시계 여기 7kg 그냥 오픈만 화산재 여기. 여기에는 2010년 무라피 대분화 당시 멈춰버린 시계도 남아 있습니다. 10분 여기 15분 그러면 그냥 7kg 그냥 오픈만 화산재 여기 왔어요. 뭐야? 고향 여기 39명 죽었어요 이렇게. Mbah Marican 지금도 무라피는 분화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만
2010년 참사 이후 주민 상당수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이 일대는 예전처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아니게 됐습니다. 덕분에 이후의 분화에서는 2010년과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라피 지프 투어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 물길을 가르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우비가 없는데, 카메라도 방수가 안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예상 못했거든요. 와, 이건 보기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냥 조금 튀는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물세례를 맞는 느낌이네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물을 얼마나 시원하게 튀기느냐,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처럼 아주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일단 다른 차량들 시원하게 다이빙하는 모습 잠깐 감상하시죠. 자, 이제 우리도 도전해봅니다. 짧았지만 기억에 오래 남는 지프투어 하이라이트였고요. 무라피 지프투어를 하신다면 필수 코스이니 우비를 꼭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프 투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해질녘 족자 거리를 보니 뭔가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족자카르타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사테클라탁을 먹고 보기 위해 추천받은 로컬 맛집에 왔습니다. 가격이 정말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왼쪽은 족자카르타의 옛날식 탄산음료 사파렐라입니다. 콜라처럼 보이지만 특유의 약초 향이 나는 루트비어와 비슷한 맛이고요. 오른쪽은 인도네시아 전통 음료 다웻 가야트리입니다. 둘 다 처음 마셔보는 맛인데 다웻은 의외로 우리나라 미숫가루처럼 신속한 고소함이 있습니다. 아, 지금도 생각나는 맛이에요. 이 커다란 사태가 사테 클라탁입니다. 위에는 탱클랭이라는 염소 요리인데요. 처음에는 고기가 산더미처럼 나온 줄 알았는데 막상 먹어보니 뼈가 70%네요. 원래 뼈에 붙어있는 고기를 양념해 먹는 음식이라 우리나라로 치면 뼈찜 같은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뼈 사이에 붙은 고기를 하나하나 뜯어 먹는 게 포인트입니다. 둘 다 엄청 맛있었어요. 저녁 2차로 아주 유명한 화덕 피자집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구글에 한다고 했었는데 기대했는데 내일은 못 오는데. 아쉬운 대로
다른 피자집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호텔 내부에 있는 피자집입니다. 실내는 벽돌과 목재가 섞인 편안한 분위기고 천장 구조도 높아서 개방감이 좋습니다. 주문을 해볼까요? 이곳은 계산을 선불로 하는 방식이었고요. 발리의 수제 맥주를 판매하고 있어서 주문했어요. 맛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고양이까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걸 보니 분위기가 더 느긋해집니다. 셰프의 초이스 사각 피자가 나왔습니다. 온갖 토핑을 다 때려 넣은 피자입니다. 가격은 10,000원도 안 해요. 맛은 일단 자극적이지 않고 슴슴한 느낌이에요. 오히려 좋아요. 많이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근데 빵은 진짜 맛있어. 어우, 저 치즈 늘어난 거 좀 보세요. 완전 대박이지 않나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배는 이미 찬 것 같은데 맛있는 건 또 들어갑니다. 이게 여행의 힘인지 아니면 그냥 식욕인지 모르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 옆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정원처럼 꾸며진 호텔의 마당과 조명이 보였어요. 분위기가 꽤 좋습니다. 크기가 크지 않네. 그러네. 되게 신기하다. 딱 2층짜리. 루프탑 바에서 칵테일을 한잔할까 하는 마음에 올라왔어요. 풀장이 이렇게 있고요. 족자카르타 시내 야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루프탑 바는 단체 예약이 되어 있어 칵테일은 패스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족자카르타 시내 모습 한번 보시죠. 어제 꽤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아침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조식당으로 향하게 됩니다. 호텔 조식은 현지 음식과 익숙한 메뉴가 함께 있어서 고르는 재미가 있어요. 여행지에서 먹는 조식은 하루의 시작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루틴입니다.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단 말이죠. 볶음면, 빵, 밥, 과일, 음료까지 종류가 다양해서 결국 조금씩 다 담게 됩니다. 파스타 코너에 이 파스타의 비주얼을 보게 되면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담아왔고요. 맛있게 먹고 마지막 날 일정 또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130년 먹은 아침을 먹고 찾아온 곳은 스페이스 로스터리 1899. 1890년에 지어진 자바 전통 가옥을 그대로 활용했다는 점이 상당히 특징적인 카페입니다. 자리를 먼저 잡을까? 딱딱한데 앉아야 돼. 소파? 주문부터 하자. 자기 뭐 마실 거야? 메뉴로? 응. 이거랑 블랙 하나 먹어볼까? 좋아. 소파가 있네.
우와, 우리 원두도 사가 볼까? 너무 좋다. 대박 사건. 네. 130년이 넘은 건물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카페로 활용하고 있어서 커피를 마시면서 족자카르타의 옛 주거 문화를 같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스페이스 로스터리 자체도 족자카르타에서 시작한 로스터리라 다양한 인도네시아 원두를 맛볼 수 있습니다. 커피도 산뜻하니 좋았습니다. 오렌지 킨타마니라는 원두를 사가기로 했습니다.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멋지다.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타만사리, 흔히 워터캐슬이라고 불리는 족자카르타의 대표 유적입니다. 티켓, 라이트. 인터내셔널 25,000 25,000 둘. 이곳은 18세기 중반 술탄 왕궁과 관련된 왕실 정원 공간으로 조성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구부터 오래된 벽과 곡선 구조가 독특해서 일반적인 궁전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풍깁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통로와 마당 그리고 작은 문들이 이어지면서 마치 미로 같은 분위기도 주네요. 타만사리는 한때 왕실의 휴식 공간이자 목욕시설 그리고 정원 공간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Dito information, dito guys, sama sa 땡큐. 좋은데? 진짜 워터캐슬이네. 목욕탕 구역입니다. 가운데 물이 있고 주변으로 건축물들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예요. 지금 남아있는 공간만 봐도 분위기가 멋진데 과거에는 훨씬 더 넓은 규모의 복합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텅 빈 방과 오래된 벽면이 보이는데 오히려 이런 세월의 흔적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지. 진짜? 이렇게 왕이 이렇게 후궁들 목욕하는 걸 딱 보면서 누가 깨끗한가 딱 보는 거지. 처음에는 우리나라 온돌처럼 형상 밑에 아궁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요. 사실 여기는 불을 피우는 곳이 아니라 물이 흐르던 수로입니다. 더운 족자카르타에서 침대 밑으로 물을 흘려 자연스럽게 시원하게 만든 18세기식 냉방장치였던 셈입니다. 반대편에는 이렇게 규모가 작은 목욕탕이 있네요. 무너지진 않겠지? 몸무게가 요새 많이 나가서 무서운데?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 전체 구조를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데 사진 찍기에도 가장 좋은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타만사리는 화려하게 복원된 유적은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더 생생하고 운치 있는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짧게 불러봐도 인상 깊지만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꽤 오래 머물러도 좋을 장소예요. 아, 혼다 어코드입니다. 야, 대박. 아직 굴러가는 건가? 빵 굴러갈 때 바닥에 다 내리지도 않잖아. 구경 잘했습니다. 타만사리를 나와서 조금만 걸으면 시장이 있다고 해서 가보려고 해요. 길가에는 식당도 있고 오토바이도 빽빽하게 서 있고 현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는 파사르 응아슨이라는 전통 시장입니다. 원래 족자카르타의 유명한 새 시장이었다고 해요. 2010년에 새를 판매하는 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지금은 먹거리와 지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들 그리고 생활용품들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신기한 거 많네. 입구에는 인도네시아 전통 약초 음료인 자무를 파는 여성의 동상도 세워져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이런 시장을 구경하는 시간이 오히려 여행지를 가장 잘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한낮 햇빛은 꽤 강하지만 그만큼 풍경도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No, thank you. 자, 이제 점심 먹으러 가볼게요. 족자카르타에서 꽤 유명한 지중해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카밀 셰프가 2012년에 문을 연 곳인데요. 프랑스와 지중해 요리를 전문으로 하고 빵부터 소스까지 직접 만드는 꽤 본격적인 레스토랑입니다. 현지 음식보다는 가격이 조금 있지만 한국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 족자카르타에서 분위기 있게 서양식을 먹고 싶을 때 괜찮은 곳입니다. 후무스와 지중해 식권, 그리고 문어 요리, 그리고 발리산 맥주까지 먼저 나왔습니다. 메이드 인 발리다. 그 발리산 맥주. 알고 있었어? 우리 더 만족스럽겠어요. 500g짜리 리바이 와규 스테이크. 와, 크기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징어 튀김까지 주문을 했습니다. 크기 한번 보시고요. 한바탕 전투가 끝났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맞고 나른해질 무렵 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예약한 스파에 왔습니다.
Reflexology just. Yeah, knee down. Okay, good. Anything else? That's all. Okay, perfect. So before the treatment, you do payment first. Would you like to pay something? 핸드폰 줘. 좋은 향기와 은은한 음악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네요. 스크럽을 시작으로 본격 관리가 시작됩니다. 관리가 끝나고 전통차를 주셔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족자카르타에서 꽤 유명한 템포 갤라토입니다.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곳이죠. 와, 무슨 인테리어가 예술이네요. 여기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고요. 가격은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내가 생각 먹을 거니까. 베스트셀러니까 이거 먹자. 바나나 스타셀라? 근데 이렇게 많이 더운 날씨에 먹는 차가운 젤라또는 거의 반칙 수준이죠. 젤라또여도 과일이면 식감이 그렇게 쫀득쫀득해지는 거에는 한계가 있나 봐. 그치? 화박 같다. 부가 바틱을 입고 출근하고 싶다고 해서 바틱 구경하러 바틱 전문샵에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Aku tadi bukan rupanya tadi tak tahu nggak tahu.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공항 기념품 가게에서 이것저것 구경을 했어요. 전통 공예품들이 정말 멋들어집니다. 여기도 라민땐 여사님께서 계시네요. 닭피아를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2박 3일간의) 짧은 족자카르타 여행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족자는 4, 5일 정도는 머물면서 둘러볼 가치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